검은 콩 이것과 같이 먹지 마세요.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어요. 검은 콩을 먹고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하얀 흰쌀밥에 검은 콩을 매일같이 넣어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텐데요. 검은 콩은 해독작용과 함께 영양분이 풍부하고 특히 단백질 함량이 높아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검은 콩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반대로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최고의 궁합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평생 무료로 건강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콩이 몸에 좋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완두콩, 작두콩 등 여러 종류의 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반 콩보다 노화 방지 성분이 4배나 많아 성인병 예방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검은 콩 건강식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또한 검은 콩에 함유된 레시틴 성분은 천연 유화제로 불릴 만큼 체내에 쌓인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녹이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검은 콩에는 사람에게 필요한 3대 영양소 중 가장 중요한 단백질 함량이 40%나 되고 탄수화물과 지방이 각각 30%, 20% 함유되어 있는데요. 검은 콩의 이러한 영양 성분은 소고기 등심보다도 월등히 높고 식이섬유, 비타민 K, 철, 아연, 인, 칼슘, 마그네슘 등이 들어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 장기능 개선, 혈압 조절, 항암작용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검은 콩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망치기도 하는데요. 검은 콩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에 검은 콩을 넣어서 갈아서 드시는 분들 깜짝 놀라셨죠? 제 주위에도 아침 공복에 검은 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우유와 같이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검은 콩과 우유는 각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지만 함께 섭취하는 것은 최악의 궁합입니다. 우유는 고단백 고칼슘 음료인데요. 이런 성분들은 우리의 뼈를 건강하게 하고 신체의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필수 성분입니다. 그러나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 성분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유를 섭취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칼슘이 철분과 결합해서 몸에 흡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는 철분과 칼슘이 동시에 섭취되었을 때 발생하는 상호작용으로 이로 인해 철분의 흡수율이 감소하는데요. 검은 콩은 철분이 풍부한 식품으로 특히 철분이 부족한 분들에게 추천되는 음식입니다. 철분은 우리 몸의 적혈구 생성에 필요하며 산소와 영양소의 운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미네랄인데요. 그런데 우유와 함께 검정콩을 섭취하게 되면 우유의 칼슘과 검정콩의 철분이 서로 결합하여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검은 콩과 우유는 모두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단백질 과다 섭취가 되어 소화기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검은 콩에는 골격을 구성하고 에너지 충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산이 풍부한데요. 이것이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인산칼슘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인산칼슘은 신장에 큰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신장에 무리가 가면 팔다리가 붓는 부종이 나타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신장의 결석과 염증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검은 콩을 이것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보약보다 더 좋은 음식으로 탄생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검은 콩과 계란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균형 있게 섭취해서 영양 보충과 건강에 최고의 궁합입니다. 이 두 가지 식품은 각각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특성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원으로 단백질 외에도 비타민 B, 철분, 칼슘, 마그네슘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한데요. 이러한 영양소들은 혈액순환 및 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검은 콩에는 항산화 물질인 아토시아닌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한편 계란은 동물성 단백질원으로 여러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 근육 형성과 뼈 건강 및 시력 보호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검은 콩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의 질과 양이 더욱 풍부해지고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율도 높아져 더욱 효과적인 영양 보충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검은 콩을 이것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염증과 암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검은 콩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검은 콩밥에 소고기를 구워 드시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죠? 검은 콩이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할 만큼 굉장히 몸에 좋은 식품인데요. 하지만 검은 콩을 소고기와 드시면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고기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철분이 가득한데요. 특히 소고기의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좋아서 산소 가득한 신선하고 새로운 피를 생성하여 빈혈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소고기의 철분은 검은 콩과 함께 드시면 체내 흡수율이 뚝 떨어져 버리는데요. 바로 검은 콩에 가득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검은 콩의 식이섬유는 혈관 속 혈전 찌꺼기와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서 당뇨 예방에 매우 훌륭한 식품이지만 소고기의 철분이 몸속에 흡수되는 것까지 막아버리고 체내의 철분을 파괴해 버리는데요. 몸속의 철분 함량이 낮아지게 되면 신선하지 않은 피가 염증과 암을 유발하게 되고 산소가 가득한 피를 뇌에 전달하는 헤모글로빈을 감소시켜 뇌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소고기와 검은 콩을 따로 챙겨 드셔서 각각의 건강 효능을 모두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콩을 이것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데요.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쌀입니다. 쌀의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요.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현미나 잡곡쌀의 경우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예방이나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한편 검은 콩에는 식이섬유와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며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돕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여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쌀과 검은 콩을 함께 섭취하면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그리고 몸에 필요한 미네랄까지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더불어 검은 콩에 있는 식이섬유가 쌀의 단점인 혈당 지수를 안정화시켜 당뇨 예방에 최적화가 됩니다. 검정 콩밥을 만들어 드실 때는 현미밥이나 잡곡쌀밥으로 검정 콩밥을 만들어 드시면 좋은데요. 여기에 각종 단호박 및 밤을 같이 넣어서 쪄 드시는 것도 영양가 높은 식단이 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검은 콩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세 번째 음식은 치즈입니다. 아침에 쪄둔 검은 콩을 믹서기에 갈아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이 계신데요. 다이어트로 검은 콩 주스와 치즈를 함께 드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치즈는 단백질, 지방, 칼슘이 풍부하고 콩에는 인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치즈와 검은 콩을 함께 먹으면 치즈의 칼슘과 검은 콩의 인산이 만나 인산칼슘이 만들어지고 결국 칼슘을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합니다. 칼슘이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되면 각종 골다공증 및 혈액 개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혈액 속 염증에 노출되고 결국 최악의 경우 암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검은 콩을 주스로 드시거나 콩밥을 드실 때는 꼭 치즈는 나중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검은 콩을 치즈 대신
이것과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데요. 최고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해조류입니다. 검은 콩을 해조류와 같이 먹으면 검은 콩의 단백질과 해조류의 미네랄이 상호 보완되어 영양소의 균형을 이루고 소화 및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근육 형성 및 유지에 도움을 주며 특히 검은 콩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신체 기능의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반면 해조류는 요오드, 철, 칼슘, 마그네슘 등의 다양한 미네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렇듯 해조류와 검은 콩의 조합은 단순히 각각의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 이상의 궁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조류의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을 지원해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검은 콩의 단백질은 이런 활성화된 신진대사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철분이 많은 해조류는 검은 콩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에서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맛과 영양이 풍부한 검은 콩을 살 때 잘 고르는 방법과 검은 콩을 잘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콩을 고르기 위해서는 겉모양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선 모양이 통통하며 빛깔이 고른 것을 골라야 합니다. 또한 콩들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고르고 손상된 것이 없으며 벌레 또한 없는 것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사온 콩을 잘 보관하는 방법은 지퍼백에 담아서 냉동고에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하며 상온에서 둘 경우 습기가 차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콩을 보관하고 있는 통이나 자루 아래쪽에 굵은 소금을 깔아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콩을 먹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해서 설명이 특별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간편하게 시판 검은 콩 두유를 사 마셔도 식사 대용으로 좋고 콩자반이나 콩비지, 더 쉽게는 콩밥 등 식사에 곁들여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과자가 땡길 때 에어프라이어에 불린 서리태를 넣고 볶은 콩을 간식으로 먹는 것도 다이어트용으로 추천드려 봅니다. 오늘 알게 되신 걸 한 줄로 정리해드리자면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최악의 독이 되는 음식 3가지는 신장 결석과 염증을 유발하는 우유, 몸속 염증과 최악의 경우 암을 유발하는 소고기, 골다공증 및 혈액 염증을 유발하는 치즈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노화를 막고 뼈 건강에 좋은 계란, 혈당 지수를 안정화하고 당뇨 예방에 좋은 잡곡살, 뼈 건강과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는 해조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무릎이 쑤시고 어지럽고 피부가 푸석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데요. 이럴 때 드시면 좋은 음식이 바로 미역국입니다. 미역은 텅 빈 뼈 속을 꽉 채워주고 무릎 통증까지 싹 잡아주는 천연 보양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닷속 불로초라고 불리는 이 미역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가득해서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동맥 경화 및 암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미역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미역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와 반대로 미역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역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 첫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역국을 끓일 때 들기름에 미역과 고기를 볶아 맛을 냅니다. 들기름은 고소하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들깨에서 추출한 들기름에는 리놀레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들기름은 혈관 속 노폐물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합니다. 반면에 미역은 철분이 풍부하여 헤모글로빈 생성에 도움을 주어 깨끗한 혈액을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들기름은 혈전을 녹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미역이 만든 깨끗한 혈액이 몸 곳곳에 잘 도달하도록 돕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그러나 미역과 야채를 곁들인 샐러드에 들기름을 뿌려 드시는 것은 좋지만 미역을 고온에서 들기름과 함께 볶아 끓이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의 발열점이 낮기 때문에 고온에서 조리하면 산화되어 유해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됩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로 위험하며 다양한 암을 유발하고 내분비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가열되어 산화된 들기름뿐만 아니라 연기와 거품에서도 유해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들기름을 사용한 미역국은 웬만하면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들기름과 미역은 무조건 안 좋냐고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역 해초 샐러드에 들기름을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들기름이 체내의 포도당 생성을 감소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방지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인슐린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여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반대로 미역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달걀입니다. 여러분, 혹시 몸속에 칼슘이 너무 많아도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세계 주요 낙농 국가인 덴마크와 스웨덴 국민들은 우유를 많이 섭취하여 체내 칼슘량이 풍부하지만 오히려 골다공증 발병률은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칼슘이 풍부한데도 골다공증에 걸리는 현상을 칼슘 패러독스라고 하는데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칼슘이 뼈가 아닌 혈관에 쌓이면서 혈관의 석회화를 일으켜 동맥 경화를 유발할 수 있고 신장에 칼슘이 쌓이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미역과 달걀을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는 달걀 속에 가득 들어있는 비타민 K 때문인데요. 사실 미역을 꾸준히 먹어서 칼슘을 섭취한다고 해도 본격적으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려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 호르몬이 꼭 필요합니다. 이때 달걀 속 비타민 K가 뼈와 칼슘의 결합을 도와주는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켜 뼈를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혈관과 신장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칼슘을 다시 뼈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역과 달걀이 최고의 궁합인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후 미역 섭취를 권유받은 적이 있나요? 강한 알칼리성 식품인 미역을 산성 식품인 달걀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을 알칼리성 상태로 유지해줍니다. 이는 치과 시술 후 산성 상태인 구강 환경을 알칼리성인 미역이 중화시켜 치아가 마모되거나 충치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약해진 치아와 잇몸뼈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게다가 미역은 단백질과 궁합이 좋기 때문에 미역과 달걀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편안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미역도 조심해야 할 음식이 있는데요. 미역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파입니다. 각종 요리에서 파는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인데요. 하지만 미역이 들어가는 요리에는 파를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파에 들어있는 유황과 인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미역의 핵심 성분 중 하나인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미역에는 칼슘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00g 기준으로 우유보다 더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슘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이며 특히 여성분들에게 중요합니다. 폐경과 갱년기를 겪으며 호르몬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미역에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인과 마그네슘도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 중 하나인데요. 칼슘 섭취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미역과 파의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미역과 파의 조합은 미역의 칼슘 흡수만 저해할 뿐이지 다른 영양소를 모두 파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역은 칼슘이 풍부한 것 외에도 알긴산, 폴리페놀, 비타민,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미역과 파를 함께 드시더라도 칼슘 외에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잊지 마세요. 미역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는 사포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미역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요오드 균형을 이룰 수 있는데요. 하지만 두부와 함께 섭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도 많습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노화 방지, 면역력 증진, 항산화 작용, 콜레스테롤 저항, 항암 작용 등 다양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특히 대두콩으로 만든 두부는 검은 콩으로 만든 두부보다 사포닌 함량이 약 16% 더 많습니다. 두부를 넣고 미역국을 끓이면 당뇨와 치매 예방에 좋은 식단이 됩니다. 미역은 천천히 소화되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느리게 하여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두부에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과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아주 좋고 두부의 레시틴 성분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낮추고 기억력을 증진시켜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미역이라도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은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으로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미역에 들어있는 요오드 성분입니다. 이 성분 때문에 산모들이 산후조리 시 미역국을 챙겨 먹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요오드는 세포 회복과 단백질 합성을 돕기 때문에 산모의 기력 회복과 모유 수유를 통해 신생아의 뇌와 뼈 발달에 중요한데요. 하지만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의 정상적인 분비가 어려워져 체중 증가, 만성 피로, 심지어 탈모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 결핍이 치매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이 미역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요오드가 작용하면서 생성되는 활성산소가 염증을 일으켜 갑상선염 및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미역을 많이 드시는 것을 피하시고 미역과 궁합에 맞는 음식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역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만큼 면역력을 높이고 암 예방에도 좋은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표고버섯에는 암을 억제하는 레티아닌 성분을 비롯해 베타글루칸과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더 많아지는데요. 베타글루칸과 에리타닌 성분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감소시키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때문에 당뇨 환자들에게 적극 추천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표고버섯을 미역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역은 칼슘이 풍부한 식품인데 표고버섯은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비타민 D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따라서 미역국에 표고버섯을 넣으면 칼슘 흡수를 높여 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미역국에 들깨가루를 같이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들깨가루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 칼슘 흡수를 더욱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역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식초입니다. 미역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에 정말 좋은데요. 미역에 들어있는 히스타민 성분이 혈압을 낮춰줘서 혈관의 부담을 줄이고 심장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미역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성분이 미역의 알린산인데요. 혈액 속의 지방과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딱 낮춰줍니다. 또한 식초에 가득한 유기산들이 몸속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미역이 몸속의 나쁜 유해물질 찌꺼기들을 모두 몸 밖으로 배출하게 도와줍니다. 게다가 식초가 미역에 가득한 칼슘을 몸속에 가득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미역을 드실 때 식초를 살짝 뿌려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알게 되신 걸 한 줄로 정리해드리자면 미역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는 골다공증과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항암에 좋은 표고버섯, 갑상선을 지켜주고 단백질과 사포닌을 흡수하는데 도움을 주는 두부, 칼슘이 제대로 작용하는데 도움이 되고 치아와 잇몸에도 좋은 달걀, 혈액순환을 돕고 몸속에 나쁜 유해물질 찌꺼기를 배출하는 식초가 있었고 미역과 함께 먹으면 최악의 독이 되는 음식 3가지는 1급 발암물질을 일으키는 들기름, 해독 능력을 떨어뜨리고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파, 그리고 미역의 과도한 섭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들어 눈이 침침해지고 피부가 푸석하지 않으신가요?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 황반변성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꼭 상추를 드셔야 합니다. 상추는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천연 수분 크림이라고 불릴 만큼 침침한 눈을 환하게 만드는 천연 눈 영양제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상추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추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더 좋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특급 레시피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상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상추와 계란의 조합은 정말 최고의 보약이라 할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침침하고 뻑뻑해진 눈을 환하고 촉촉하게 할 뿐 아니라 눈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을 무려 2가지나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추와 계란을 함께 먹을 때 예방할 수 있는 질병 첫 번째는 바로 황반변성을 막아줍니다.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은 시력의 90% 이상을 책임지며 색을 구별하고 사물을 또렷하게 볼 수 있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황반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인 노란색 색소가 우리에게 눈 영양제로 익숙한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점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황반의 노란 색소가 점점 옅어져 시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50대에는 무려 65% 수준까지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때 상추와 계란을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흐려진 황반 색소를 상추와 계란이 다시 진하게 채워주는 것이죠. 특히 상추 중에서도 적상추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눈에 쌓이는 활성산소와 각종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 결과 눈의 노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상추와 계란을 함께 먹을 때 예방할 수 있는 질병 두 번째는 바로 안구건조증을 막아줍니다. 상추를 먹으면 안구건조증에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상추는 비타민 A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A는 눈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로 충분한 비타민 A 섭취는 눈의 건조함을 예방하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야맹증 예방과 눈의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상추에는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눈물의 증발을 억제하고 눈물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서 안구 건조증의 증상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상추는 눈의 염증을 줄이고 건조한 눈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추에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한데요. 특히 루테인과 지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은 눈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눈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눈의 건조함과 관련된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추는 수분이 많아 드시게 되면 몸 안에 수분이 충분히 쌓여 눈물 생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는 안구 건조증 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상추는 비타민 A,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물질, 수분 등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여 안구 건조증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습관의 일환으로 상추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눈 건강에 정말 좋은 상추와 달걀을 함께 계란말이로 드시면 좋은데요. 먼저 상추 3장, 달걀 3개, 소금과 후추를 준비해 주세요. 상추를 깨끗이 씻어준 후 큰 볼에 달걀 3개를 깨서 넣고 소금과 후추를 약간 넣어 골고루 풀어주세요. 이때 다진 파나 추가할 야채들도 함께 넣어줍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약간 두르고 중약불로 예열합니다. 예열된 팬에 달걀 물을 얇게 붓고 상추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달걀이 반쯤 익으면 한쪽 끝에서부터 천천히 말아줍니다. 말아진 달걀을 팬 한쪽으로 밀어놓고 다시 달걀 물을 붓고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말아진 달걀말이를 팬에서 꺼내어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황반 변성과 안구 건조증이 없어지고 영양가 높은 달걀말이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 건강에 좋은 상추가 푸석하고 주름진 피부를 매끈하고 촉촉한 꿀피부로 만들어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상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상추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천연 피부 보습제이자 일명 수분 폭탄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상추를 섭취하면 겨울철 건조한 피부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건조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열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열 노화라는 용어가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열 노화란 피부에 열감이 지속되어 모공이 넓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처지면서 주름이 생기는 노화 현상을 의미합니다. 피부가 좋은 것으로 잘 알려진 연예인들이 자동차 히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열 노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유명합니다. 게다가 갱년기가 찾아오면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는데요. 이로 인해 몸이 갑자기 더워지거나 열이 식지 않아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두부를 먹으면 두부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이 피부의 건조함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소플라본을 주입한 실험체는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이소플라본을 주입하지 않은 실험체에 비해 주름이 적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콜라겐의 붕괴를 막아준 결과라고 발표되었죠. 두부가 피부의 보습과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상추에 함유된 비타민들은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켜 오래된 각질을 제거하고 촉촉하고 젊은 피부의 재생을 돕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피부 건강에 좋은 상추와 두부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침묵의 질병으로 알려진 골다공증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추에는 우유보다 1.5배 더 많은 칼슘이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데요. 반면에 두부에 함유된 질 좋은 단백질은 관절을 튼튼하게 지지해주는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40대 후반부터는 뼈를 형성하고 성장시키는 조골세포보다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이 더 활발해져서 뼈 손실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때 두부를 섭취하면 두부 속 이소플라본 성분이 조골세포와 파골세포 간의 균형을 맞춰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뼈 조직의 형성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골밀도 유지에 매우 좋은 음식이 됩니다. 이렇게 피부와 뼈에도 좋은 상추와 두부를 무침으로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니 따라해보세요. 제일 먼저 깨끗이 씻은 상추를 데쳐주세요. 짧게 5초 정도만 하셔야 무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부를 면보에 싸서 물기를 꼭 짜주고요.
물기가 없는 상추와 두부를 볼에 담고 까나리 액젓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을 넣어주시고 잘게 썬 대파도 조금 넣어줍니다. 그리고 잘 섞어준 후 마무리로 깨와 참기름을 넣어주시면 상추 두부 무침 완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요즘 배변 활동이 힘들다거나 가스가 자주 차는 분들 계신가요? 상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키위입니다. 피부 건강은 장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장의 상태와 피부 건강이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상에서 섭취한 음식이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남은 찌꺼기 일부가 장내에서 부패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장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장에 독소가 장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혈류를 통해 몸 곳곳으로 이동하여 피부에서도 독소를 방출하고 염증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내 독소로 인해 피부에 트러블이나 뾰루지가 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데요. 예를 들어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고 여드름이 생기거나 피부톤이 칙칙해지는 현상 없으신가요? 또한 변비로 인해 화장실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독 효과와 함께 소화를 돕는 맛있는 음료가 있는데요. 바로 상추와 키위로 만든 주스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추와 키위가 만나면 강력한 천연 해독제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키위에 포함된 천연 단백질분해 효소인 액티니딘 성분은 연육 작용이 뛰어나서 우리가 섭취한 돼지고기나 닭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뿐 아니라 콩이나 곡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까지 분해시켜 위와 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한 상추의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는 장내에 굳어있던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촉진시킵니다. 이렇게 상추와 키위가 만나면 강력한 장 청소를 해줘서 변비가 사라지고 장에 남아있던 독소가 싹 사라집니다. 게다가 상추와 키위는 피부 건강을 위해 정말 중요한 역할도 하는데요. 바로 수면의 질과 양을 늘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추화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상추는 최면 효과와 더불어 진정 효과가 뛰어나 고대에는 상추를 일종의 아편으로 여겼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도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상추를 먹여 천연 진통제로 활용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상추의 핵심 성분인 락투카리움은 우리가 상추를 먹을 때 흔히 버리게 되는 상추 줄기 끝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추는 버리는 부분 없이 모든 부위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추를 통해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키위를 통해 수면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키위의 풍부한 트립토판 성분이 수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생성을 돕기 때문입니다. 또한 키위에는 피부 재생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 양이 레몬의 3배, 오렌지의 6배나 되어 피부를 밝게 하고 깨끗한 얼굴색을 되찾게 해줍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먼저 깨끗이 씻은 상추와 키위를 적당하게 썰어주고요. 믹서기에 갈아주시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몸에 좋은 상추도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상추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쌈장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 상추쌈은 빠질 수 없는데요. 상추와 함께 고기를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 측면에서도 아주 훌륭합니다. 상추는 고기의 단점인 포화 지방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발암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쌈장입니다. 고추장과 된장에 설탕과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칼로리와 당뿐만 아니라 나트륨 섭취가 많아집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고기와 쌈장, 다양한 음식에서 나오는 나트륨을 모두 더하면 염분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짠맛이 미각을 마비시키고 포만감을 덜 느끼게 해서 과식으로 이어지고 혈액 농도를 높이고 혈압을 올리며 혈관과 장기 속 점막을 손상시켜 염증과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뇌출혈, 심혈관 질환, 위암, 만성신부전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쌈을 드실 때는 쌈장은 되도록 적게 먹는 것이 몸에 좋습니다.
상추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겉절이입니다. 상추 겉절이는 아삭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겉절이 만드는 방법을 보면 종종 설탕을 많이 넣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탕은 혈당을 상승시키고 인슐린 저항성, 염증 유발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는 뇌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추에 함유된 칼슘과 엽산 같은 유익한 영양소의 효능도 설탕의 과도한 섭취로 인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추를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설탕 사용을 줄이거나 건강에 좋은 대체제를 사용하면 상추 겉절이는 오히려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이 됩니다.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나 과일을 이용해 단맛을 내거나 아니면 아예 단맛을 없애고 신선한 상추의 맛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맛있는 식감과 함께 상추가 가진 칼슘, 엽산,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겉절이를 만들 때 상추를 찢어서 넣으면 파이토뉴트리언트 성분이 촉진되어 항염증성과 항산화 효과가 2배로 풍부해지는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에 좋은 채소도 요리 방법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추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혈액약을 복용하시는 분입니다. 상추에 대한 매력적인 효능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상추는 혈액 응고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K가 풍부하여 혈액을 묽게 하는 약물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분들은 상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약물들이 혈관 내 혈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면 상추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추를 전혀 섭취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상추 속 비타민 K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고 동맥 경화를 방지하는 데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동맥 내벽에 축적되어 동맥 경화를 유발할 수 있지만 상추는 이러한 과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라도 과하게 상추를 먹는 경우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과 상추를 먹는 시간 사이에 적절한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약의 효과도 제대로 받으면서 상추의 건강상 이점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알게 되신 걸 한 줄로 정리해드리자면 상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눈 건강에 좋은 계란, 그리고 꿀 피부로 만들어주고 뼈 건강에 좋은 두부와 장 건강에 좋은 키위가 있고 상추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에는 쌈장, 겉절인 혈액약이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꾸준히 상추를 드시면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